2009년 짐바브웨에서 놀라운 금액의 화폐가 발행됐다. 이 화폐의 가치는 무려 100조 짐바브웨 달러. 액수만 보면 테마파크라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와 달리 실제 가치는 형편없었다. 무려 빵 몇 조각만 사면 금방 동나버릴 정도라면 믿겠는가? 아니, 심지어 빵조차 사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대체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된 것일까?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때는 2000년. 짐바브웨가 내세울 수 있는 수출품은 농산물 외에는 거의 없었다. 물론 농업은 잘 됐다. 짐바브웨는 기후도 좋았고 자원도 많았으니까 아프리카의 빵 바구니 라고 불릴 정도로 잘 나가는 국가였다. 하지만 식민지 시절부터 이어져온 흑인 차별 탓인지 농사가 가능한 토지는 대부분 백인의 소유였고 이를 싫어하는 사람도 충분히 많았다. 이를 가만히 지켜보던 짐바브웨 대통령 로버트 무가베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낸다. 백인들에게서 토지를 몰수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분명 나를 따르게 되리라. 참으로 멋진 방법이 아닌가. 그는 실제로 이걸 실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백인들의 반발 따위 신경 쓰지 않았고 다른 국가들이 뭐하는 짓이냐고 따져도 모두 무시했다.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온 불평등을 없애버린다는 명분도 있었기에 그는 거침없었다. 하지만 이는 곧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새로 땅을 받은 사람들은 농사짓는 법을 몰랐다. 당연한 일이다. 그들은 제대로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었으니까. 식량 창고는 텅텅 비어버리고 국민들은 굶주렸다. 식량을 팔아 돈을 벌던 짐바브웨가 오히려 식량을 밖에서 조달해와야 하는 괴상한 상황이 된 것이다. 식량을 수입해오던 정부는 한 가지 커다란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그토록 많았던 돈이 슬슬 바닥을 드러낸 탓이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었을까? 정부가 택한 방법은 추가적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분명 괜찮았다.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아서 좋고 어디 복지에 쓸 법한 여유분도 남았고. 하지만 생각해봐라. 이 방법에 단점이 없을 리가 없다. 그래, 화폐를 발행해서 화폐의 양이 많아졌다면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낮아질 법도 하지 않겠는가? 이윽고 짐바브웨 달러의 가치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자 물건들의 가격이 몇십에서 몇백으로, 몇백에서 몇천으로 불어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물가가 치솟자 정부는 황급히 지폐를 추가로 발행하기 시작했지만 역효과였다. 그만큼 물가는 더더욱 올라갔으니까. 그럼 주변국들이 도왔는가?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주변 국가는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짐바브웨를 비난했고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 나섰다. 미국은 짐바브웨 민주주의 및 경제회복법으로 짐바브웨와 거래하는 걸 막았고 이와 관련된 개인 및 기관의 자산을 동결했다. 유럽연합 역시 짐바브웨를 향한 여행과 무기 수출을 금지하면서 다른 국가들도 점차 짐바브웨와 거리를 뒀다. 결국 짐바브웨의 경제는 그대로 고립된 채 썩어가기 시작했다. 그때는 실로 나라 안팎이 혼란스러웠다. 이쯤에서 생각해보자. 당신 같으면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겠는가? 5,000원이던 국밥이 만원이 되더니 갑자기 10만원까지 치솟는다. 어제 1,000원이면 타던 버스는 2,000원이 되고 내일은 4,000원이 된다. 버스나 국밥뿐만이 아니다. 당신이 뭘 하든 지출해야 하는 돈이 몇 배, 몇십 배로 불어난다. 돈을 아무리 저축해둬도 며칠만 지나면 휴지 조각, 아니 그보다 못한 무언가가 된다. 아마 돈이 어지간히 없는 게 아니라면 재빠르게 나라 밖으로 도망쳤으리라.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니까. 전문가, 기술자, 노동자 등등 일반 시민뿐 아니라 수많은 인재들이 빠져나갔다. 짐바브웨는 그 인재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돈을 들이부었고 그동안 더 많은 사람이 빠져나가며 악순환이 지속됐다.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을 낳았고 물가는 점점 솟아올랐다. 결국 2000년대 중반 정부는 새로운 단위의 화폐를 발행하게 된다. 각각 무려 50억, 250억, 500억, 1000억 짐바브웨 달러. 근데 그 흉악한 단위만큼 가치가 있었을까? 전혀 아니었다. 1000억 달러로 계란 3알 정도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인 그 정도의 가치였고 이내 계란 한 알조차 사지 못하게 됐을 정도의 가치였다. 급하게 찍어낸지라 하나부터 10까지 위조하기 쉬운 부분밖에 없었지만 위조할 때 쓸 돈이 아까워 아무도 위조하지 않을 정도의 가치였다. 그것이 짐바브웨 달러였다. 정부는 이를 절실히 해결하고 싶어 했고 수많은 방법을 시도해봤다. 하지만 거의 소용이 없었다. 더 높은 가치의 화폐를 찍어내보면 어떨까? 조 단위까지 만들어봤자 아무 효과도 없었다. 오히려 빨라지는 인플레이션에 힘만 실어주었다. 1조 달러당 1달러로 바꾼 새로운 화폐를 찍어내는 건 어떨까? 정부는 이를 수차례 시도해봤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인플레이션은 진행 중이었다. 절대 멈추지 않았다. 신권 또한 인플레이션에 휩쓸렸고 가치는 한없이 추락했다. 물건의 가격을 정부가 정해주면 어떨까? 정부는 이를 시도해봤다. 하지만 주민들은 전혀 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물물 교환을 시작했고 이웃나라에 가서 물건을 잔뜩 사오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아득바득 우회했다. 당시에는 물가가 하루 만에 2배까지 오르는 시대였다. 이게 심화됐을 당시엔 100조 짐바브웨 달러가 하나로 고작 2.89원이었을 정도로 심지어 그조차도 많이 줄여서 말한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일각에서는 환율이 9골 단위까지 높아졌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니까 말이다. 9골이 얼마나 큰 수인가? 1에 0이 100개 붙은 10의 100승을 지칭하는 수다. 지구의 모래알, 아니 지구의 원자 수를 넘어 우주 자체의 원자 수를 세더라도 9골보단 적을 정도로 커다란 수다. 그 정도로 물가가 비현실적이었다는 뜻이다. 정부
정부는 2009년 외화 사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니까 짐바브웨 내에서 미국 달러를 비롯한 외국의 돈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짐바브웨 달러와 달리 외국 물가에 영향을 받는 돈인지라 인플레이션의 영향도 크지 않았다.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다. 화폐의 양 자체가 충분하지 않아서 거스름 돈을 받기 힘든가 하면 외국의 물가에 따라 짐바브웨의 경제도 같이 좌지우지 됐으니까. 물론 그 이전의 상황보단 훨씬 나았고 경제는 삐걱대면서도 굴러가기 시작한 건 맞다. 그래, 잠깐이나마 짐바브웨의 경제는 평화를 되찾았다. 하지만 수출품은 여전히 부족했고 주변 국가와도 사이가 좋지 못했다. 그곳의 도로는 쩍쩍 갈라진 채 방치되어 있었고 수도꼭지를 틀면 오물이 나왔으며 어린아이들은 인터넷은커녕 기초적인 교육조차 받지 못했다. 미국 달러의 거스름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박주화와 짐달러를 내놨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이미 싸늘했다. 어지간히 살기 힘든 사람이 아니라면 정부가 발행한 화폐를 쓰는 일은 거의 없었다. 짐바브웨의 인플레이션은 현재 진행형이다. 비록 초인플레이션이라 불리는 물가가 하루에 두세 배씩 미친 듯이 솟아오르는 일은 없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삶은 기구했다. 정부가 발행한 화폐는 수요가 없자 가치가 제멋대로 떨어지기만을 반복했고 은행 ATM기 앞에서는 사람들이 달러를 위해 몇 시간이고 줄을 서 있었다. 이후 2017년 무가베가 퇴임하고 에머슨 음낭가과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을 때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가 또다시 망가져버렸을 때도 2024년 금으로 된 화폐가 도입되었을 때도 여전했다. 오늘날 짐바브웨 시중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85%는 미국 달러고 그곳에 짐바브웨의 화폐가 끼어들 틈은 없었다. 2025년 현재도 짐바브웨의 인플레이션은 현재 진행형이니까 정부가 돈을 벌 방법은 없었고 썩어가던 경제의 잔향이 여전히 남아있었으니까. 당신은 이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가? 경제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화폐까지 대량으로 찍어댔다. 그게 문제를 낳았고 그 문제는 눈덩이가 눈비탈에서 굴러가듯 쌓이고 쌓여 눈사태가 되듯 점점 커져갔다. 화폐는 어디까지나 약속이다. 정부와 국민이 서로 이만큼의 가치를 지닌다고 정해놓은 일종의 약속이다. 그리고 이는 그 약속이 한번 깨지면 얼마나 큰 타격이 오는지 몸소 보여준 사례라 생각된다.